최종수 회장님은 사단법인 한국효문화센터 이사장님이시고요. 저희 전 과천문화원장님이시기도 하셨고 과천향교 정교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추사학회회장,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님도 역임을 하셨고요. 추사 김정희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현재 성평관 부관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해주실 최종수 한국효문화센터 이사장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받기 위해서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제 최종수 원장 만나가지고 모든 자료를 과천시로 보내니까 이제 편안히 죽을 수가 있겠다. 나는 이제 자료 다 인수인계 한 다음에 6월 6일 날 죽겠다. 자기 죽는 날 예언까지 한 게 2006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면 3세기에 백제의 왕인 박사가 천자문이나 논어나 하여튼 그 백제의 문화를 일본에 전했잖아요. 이분 얘기가 일본 사람들이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백제의 왕인 박사가 문화를 전해져가지고 이제 문명국이 됐는데 문화민족이 됐는데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훌륭한 문화유산, 문화재를 일본에 있던 문화를 한국에 다시 보낸다. 그래서 왕인 박사하고 자기 아버지가 이룩한 추사 김정희 선생에 업적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그 자료를 한국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그 학문적인 비중, 문화적인 업적을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이 사람한테 한 가지 저는 보는 것은 뭐가 있느냐면요. 도쿄대학교에서 3번인가 그 자료를 인수하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거절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목록이라도 작성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추사 김정희 연구원 그 업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도쿄대학교에 기증을 하면 지하 창고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 혈육이 조카가 하나 있는데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코마다 카즈코라는 조카가 있는데 걔한테 줘봤자 걔한테는 휴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추사를 연구할 수 있는 과천으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뜻이 계승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후지스카 아키나오 선생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뜻을 자기 선제 뜻을 연구 업적을 그렇게 계승해서 잘 꽃피우할 수 있는 것은 효자님을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후지스카 아키나오 선생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추사 김정희 선생. 추사 김정희 선생 39살 때 아버지 유당 김동영 선생이 별장을 과천에다 진 게 바로 과지초당이죠. 그 과지초당이 나중에 이제 헐어져서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거기는 그 논 받치고 뒤에 집들이 있고 그런 지금 돌무게 부락이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이제 복원하게 되느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2003년에 제가 문화원장이 3월 28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해 7월 8월경에 과천시의 그 문화 담당하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추사 김정희 선생 관련해서 전시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을 5천만 원을 세우는데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문화원장 처음 되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최 원장 같으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하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 관련자로 전시회를 해달라 이렇게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때도 좀 일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 예산이 5천만 원이나 있는데 얼마든지 할 만한 사업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안심을 시켜놓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서 추사 김정희 선생에 관련되는 책을 저도 공부를 하고 경력 공부를 하고 전시회를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쭉 했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라 실명은 얘기하지 않는데 그분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미리 이제 전화로 약속해서 찾아가서 딱 만났어요. 더운 여름 8월달이니까 딱 이렇게 서재에 가서 딱 이렇게 연구실에 가서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저 과천문화원장 최정수입니다. 그래서 찾아뵈러 왔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연세가 깁니다. 과천문화원장이 나한테 왜 왔죠? 그냥 아주 싸늘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비교적 저는 메모하니까 몇 월 며칠 날 전화드려가지고 전화로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하고 그런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서 내가 메모한 걸 다시 꺼내 확인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과천이 아니고 어느 문화원의 무슨 일 때문에 문화원장하고 약속한 일이 있는데 아마 그 문화원장이 만나자고 해서 온 걸로 자기가 착각을 하고 그럼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감하고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저도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닌데 나보다 몇 살 많다고 그러시는 어른이라도 속상하잖아요. 그렇지만 물러날 수가 없어서 다 오픈시켜서 얘기했어요. 자, 여기 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선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추사연구가고 추사사업 많이 하고 대단한 학자고 그런데 공무원에서 과천시에서 전시회를 하고 추사 선생 관련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도와주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이야기가 최 원장한테 미안한데 나한테 와서 추사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도 과지초당이나 복원해놓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라. 그게 과지초당 복원 얘기가 처음 나온 거예요. 2006년 아니 2003년 여름에 저는 과지초당이 있었다는 걸 그냥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과지초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정했더니 그러면 내가 제자를 소개해 줄게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제자를 이제 소개해 주는데 말이 소개해 줬지 제자가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과천시에 큰소리 쳐서 5천만 원을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나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냐 하면 요 직전 과천향토사연구회 회장이었던 이충구 선생이죠. 이충구 박사. 전 그 이용구 원장 형인데 이충구 박사하고 다음 주일에 여기 오는 황정수 미술평론가 있어요. 그분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진분명품의 김영복 씨하고 하여튼 그 멤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멤버들이 추사에 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알고는 있는데 추사하고 관련되는 단체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사 제자들이 하는 그런 그 어떤 학문 그 단체를 하나 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딱 얘기했더니 특히 이제 김영복 씨 같은 사람 뭐 앞장서 가지고 좋다고 한번 하자 내가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팀들이 모여서 전시회를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그렇고 또 진품을 각 박물관이나 개인 소장품을 꺼내서 하는 게 무리가 돼가지고 탁본 전시회를 한 걸로 했어요. 그래서 탁본 전시회를 그때 8월 지나서 9월, 10월부터 준비해가지고 그 2003년 사업인데 결국은 2003년에 끝내지 못하고 명실 2월에서 2월 달에 가서 그 사업을 끝을 냈거든요. 근데 제1회 추사 탁본 전시회를 했는데 아주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도록이 바닥에 나가지고 도록을 천분가했는데 바닥에 나가지고 재판 인쇄거지에서
그 추사 애호가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행사를 하면서 과지초당 2년 추사하고 2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과지초당을 복원해야 되겠다고 시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과지초당을 기공을 하게 되고 과지초당이 지금 있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과지초당과 과천의 인연이 많은데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서만 요 이야기가 유당 아버지 김노경 선생이 중국에 있는 등전밀이라는 학자한테 뭐 교류가 있었는데 그 학자한테 보낸 편지인데 2006년에 일본에서 뭐 필름을 해서 인쇄해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과지초당 이해하는데 요 이야기만 이렇게 좀 간단히 읽어보시면 아주 머리에 쏙 들어오실 거예요. 이게 과지초당에 대한 기록이 거에 남아있는 유지원고고 별도 그 글씨도 남아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넘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1회 추사 탁본 준수의 헌계 재판까지 인쇄해서 성황을 이루었다. 이게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성공리에 2월 달인가 전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멤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잘했으니까 자축 파티하자 그래가지고 1박 2일 강화도 송모도 해가지고 자면서 밤새도록 술 먹고 놀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그 김영복 씨가 시원장 이왕 그러지 말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이판에 우리 추사사업 한번 계속하자. 추사연구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논의가 돼가지고 추사연구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연구회 사업이 시작이 돼서 문화원 산하에 그 추사연구회라는 걸 만들어두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사연구가 계속해서 책이 나오고 연구하고 학술 논문 발표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좀 많이 가가지고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추사연구 사업을 하는데 이제 2004년이 됐어요. 그래서 추사연구회를 만들고 2005년, 2006년 이런 계획을 이제 2004년부터 협의해 오는데 2006년이 추사 선생 돌아가신 지 150주년 되는 해예요. 1876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런 사업을 하겠지만 우리 과천문화원에서 추사연구회 같이 150주년 특별 행사를 한번 하자.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네, 국제학술대회를 준비를 하는데 이제 미국 학자들을 소집하는데 그때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중국 이렇게 해서 5개국 국제학술대회를 이제 한 2, 3년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는데 공교롭게 이제 제가 일본 쪽 학자를 섭외를 하기로 하고 그 멤버들이 나눠서 한 나라씩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해를 하게 된 동기는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지스카 치카시가 제일 가는 그 추사연구학자고 1944년에 그 이전에 그 경성체육대학 교수를 하다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일본으로 갔는데 그 후지스카 치카시 박사가 가지고 있던 세안도를 소전 손재형이라는 분이 가서 찾아왔다고 그러죠. 그 전설것들 일화는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세안도만은 꼭 찾아와야 되겠다. 한국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 가 있는 그 학자한테 석 달 동안 여관을 정해놓고 아침마다 문안을 드리면서 그 세안도 주세요. 세안도 주세요. 석 달을 졸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성을 반복하고 세안도를 내줬는데 결국 1944년 언젠가 폭격 맞아가지고 그게 무서워 다 불타버렸죠. 그 소전 손재영 선생의 정성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국보 151호까지 통과. 세안도가 이 세상에 없을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후지스카 치카시 추사연구소의 아들이 후지스카 아키나오라고 일본에 있는데 그 사람도 학자고 연구도 하고 고등학교 선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소문만 한국에 있어서 그분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그분한테 일본 쪽의 추사 연구 관계라든지 아니면 자기 아버지 이야기도 듣는 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후지스카 아키나오 선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게 일본 쪽이기 때문에 아키나오 선생을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뭐 그랬는데 뭐 방법이 없고 근데 이제 그때 그 무렵에 잘 알고 계시는 만당평전의 저자 유홍준 교수가 문화재 청장을 할 때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도 추사 연구가고 추사에 대해 애착이 많고 또 제가 추사 사업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하고는 대화가 잘 돼요. 금년까지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문화재 청장이 당신 피해서 일본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일본 대사관에 얘기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찾아달라. 그랬더니 자기도 후지스카 아키나오 선생을 찾았는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그랬으니 최 원장이 찾으면 나도 좀 알려줘. 내가 꼭 후지스카 아키나오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도리어 제가 부탁을 받은 꼴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학술대회 발표할 거는 준비를 하고 점점 다가오긴 하는데 그냥 머리에선 떠나지 않고 그러다가 화천 그 문화원에서 그 유적지 탑사 팀을 꾸려가지고 예산 그 추사 고택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어딜 갔느냐 하면 그 서산에 김기현 씨 가가 있죠. 그래서 김씨 그 경주 김씨들이 많이 실는데 거기 갔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거기 가서 내가 이제 과천서 왔다 그러고 과천서 추사 관련해서 사업한다고 연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나서 이제 이분이 친절히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30-40명이 이렇게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저께 그 일본서 도쿄대학교 교수들이 미치 다녀갔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자료도 수집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머리에 펄떡 스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쿄대학교 그러니까 바로 난 후지스카 치카시가 도쿄대학교에서 교수라고 거기서 박사 학위를 했기 때문에 그럼 되겠다. 그래서 누가 하냐고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명함을 석장을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자 그러고 석장을 내 주머니에 그냥 집어넣고 그 지금도 김기현 씨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명함 좀 빌려달라고 내가 그럼 나중에 돌려주면 되냐. 그리고 집어넣고 그냥 말았어요. 내가 그 뒤에 한번 갔더니 그 명함 왜 안 돌려줘 나한테 그 김기현 씨가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하여튼 그 명함을 넣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명함에 있는 그 전화대로 일본에 전화를 했었죠. 그래서 세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 중에 요시다라는 성을 쓰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요시다 교수가 그럼 자기가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조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도쿄대학교 기록이라든지 도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사람이 알아가지고 한참 후에 저한테 전화가 걸려오고 팩스가 들어오고 그래서 후지스카 아키나오 선생 그 찾았다고 그래서 저한테 보내온 그 팩스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요시다 교수한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어차피 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같이 좀 손잡고 좀 하자. 학술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 요시다 교수는 내가 하는 거는 후지스카 아키나오 주소 가르쳐주는 게 내가 할 게 다고 그 이상은 다 관여를 안 했다. 당신이 알아서 해야. 그거 딱 잘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요시다 교수하고 인연이 계속돼서 왔다 갔다 했으면 아마도 2006년에 자료를 못 가져올 사건이 생길 수도 있을 뻔했던 아슬아슬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일본으로 전화를 해요. 후지스카 아키나오 선생한테 안부를 묻고 나 과천문화원장인데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추사 김정희 선생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거 불타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 얘기는 쭉 이렇게 늘어놓고 그러냐고 그럼 우리가 학술대회 오는데 당신이 또 한번 와서 좀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뭘 하지? 아니 아버지 이야기만 해줘도 된다. 초청해서 그렇더니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전화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의 그 편지가 수십 통 왔다 갔다 하고 전화도 뭐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주고받고 그렇게 했어요. 상당히 긴 기간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추사 자료 얘기만 나오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일본을 한번 가겠다. 그냥 집으로 방문을 하겠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올 필요는 없다고. 그런데 그래도 나이도 어른이고 국제학술대회 초청장을 내가 가지고 일본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일본 집 방문했는데 그걸 좀 승낙을 받았어요. 도쿄도 니리마구 도요타마 나카라는 그런 한가운 이제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 미치 이제 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김영복 씨나 먼저 전 이용구 원장이라든지 몇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하면서 아까 보여진 사진이 대문 사진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데 한 25평 정도, 한 20여 평 정도 적은 주택인데 아주 옛날 집이에요. 근데 그 거실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소파가 있고 가운데 탁자가 하나 있고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런데 그 거실 자체도 이렇게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책하고 서류, 신문 이런 게 꽉 차 있어요. 먼지가 푸석푸석 날 정도.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방의 문이 이렇게 빼꼼히 열려 있는데 그 안에 책꽂이에 딱 그 한적들이 그냥 쌓여 있고. 그래서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주고 초청 승낙을 받고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도 그 주사장이 없냐고 이렇게 농담 참으면서 아예 답하고 하나도 없어. 그러거든요, 노인네가. 근데 이제 그런데 그렇게 또 다니면서 있는데 노인네가 이렇게 앉고 이게 마주 앉았는데 그 뒤에 이제 저쪽 방이 있어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갔는데 그 김영복 씨가 이제 같이 간 사람인데 김영복 씨가 제일 딱 먼저 돌아보더니 이 노인네 뒤에서 나한테 이렇게 딱 쌓이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없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날 이야기는 충분히 하고 초청장은 전해주고 또 과천문화원에 고문으로 모시겠다고 우리 추사연구원에 많이 도와달라고 하여튼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날 갈 때 제가 높이름은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되는 추사 관련 연구 자료 아까 보였던 책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도로 같은 거 있고 다른 데가 하여튼 그렇게 가지고 보직에다 싸가지고 들어가 이게 우리가 이거 연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을 좀 했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서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데 없다 그러니까 서로 체면도 있는데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서 이제 나오게 돼요. 거기서. 그러면서 혹시 나중에 추사 자료가 발견이 되면 꼭 구경이라도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그러고 나오게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집에서 나왔는데 그러고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방문을 좀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아무 때나 내가 찾아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그래서 그때 예감이 전부가 전부 스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그냥 우리 며칠 다 갈까? 그랬더니 아니야 최원장만 와. 근데 그 벌써 최원장만 오라는 그 자체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알다시피 내가 일본 말이 서툴잖냐. 근데
통역을 하나 데려갈게. 그럼 다 떼놓고 통역만 데려갈게. 그래서 도쿄대학교에 유학생이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성균관대학교 교수인데 그 사람만 데리고 그 집에 딱 갔어. 딱 가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자기가 며칠 동안 잠을 한 잠도 못 잤다. 그리고 솔직히 해서 최 원장을 많이 의심을 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화를 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그러는데 그 진심을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토를 하는데 자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도쿄대학교 주지도 않고 또 다른 데 보내지도 않고 그랬지만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준 자료를 모두 최 원장한테 주겠다. 그때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없다고 그러더니 많이 있냐고 제가 그러니까 가서 꺼내오는데 이렇게 이런 족자로 된 주사 작품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만큼 꺼내와요. 근데 그건 어디 따로 또 어디 한 군데 놔뒀었나 봐요. 그래 꺼내놔두는데 내가 봐도 깜짝 놀라는데 김영복 씨는 옆에 그냥 이런 것만 봤지 뜯어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나와서 딱 보니까 내가 봐도 놀랄만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고마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분은 나를 보고서는 믿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했지만 또 이런 일을 하는데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가족이 누가 있는지 친척이 누가 있는지 아까 도쿄대학교 얘기를 했지만 그런 관계를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하나 그럼 좀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인서를 써달라고 기증서를 써달라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내가 너한테 준다고 그러면 뭐를 끝나는 거지 뭘 써달라고 그래.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르고 자식이나 누구 친척이 그거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 써달라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 그럼 써줄게 그러고 자식 친필로 써줘. 이건 초청장을 아까 보낸 거고요. 이게 이제 방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제일 처음에 그분 보고 써달라고 졸라가지고 받은 거예요. 과천문화원장 최종수에게 돌아가신 후지스카 치카시 청나라 때의 청나라와 관계에서 청나라하고 조선 간에 귀중한 학문적 교류의 그 간복구라고 그러는데 그 글씨 이런 거를 간복구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해서 한묵이라고 여기 있는데 한묵 자료 일관해서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과천문화원에 기증할 뜻을 결정했다. 본인이 써서 이렇게 줘가지고 저한테 그걸 받아 들고서는 그냥 신이 나가지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자세히 하다가 그냥 이야기를 2시간 동안에 다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좀 걸러뛰기도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과지초당가족 얽힌 이야기하고 일본에서 추사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인수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애당초에 문화원의 한쪽 추사 자료실 그런 기증 자료실, 향토 자료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보고 온 게 너무 커요. 제가 판단하기는 과천문화원에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유지관리 연구 보존하기는 너무 사업이 크니까 이거는 과천시 사업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그 당시에 제가 판단을 하고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시장은 좋죠.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기가 막힌 자료가 들어오니까 그건 문화원에서 시로 이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줘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럼 뭐가 필요냐? 뭘 지원해줄까? 인수비 모든 거에서 1억만 달라고. 1억만 달라고. 그랬더니 1억 문화원에 지원하라고 딱 지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무 부서 책임자는 돈 없다고 안 주더라고요. 1억을.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일을 신나게 하면서도 속상한 게 많아요. 1억이 문제가 아니고 10억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과철씨 비난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실정을 우리가 알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제 뭐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문화원 이사회에 소집해가지고 문화원에 기금이 한 1억 몇천만 원이 있어서 1억만 먼저 쓰자. 그리고 나중에 1억은 시에서 받아서 채워주마. 이렇게 문화원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그 과천문화원의 기금을 정기예금을 걸 깨가지고 1억을 가지고 인수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그럼 저걸 어떻게 좀 잘 가져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인천 세관에 있는 제가 아는 그 감정사가 있고 또 아까 얘기는 그 김영복 씨하고 몇 사람들하고 자문을 좀 했어요. 자문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인수 작업을 해야 되느냐,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겠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몇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대한통운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통운의 도쿄지사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도쿄지사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이번 나하고 작업하는 팀들은 그 일본 사람들이 아닌 한국 사람으로만 해달라. 그래서 오승용 과장이라는 사람하고 최공주라는 직원하고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만 파견당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그 대한통운에서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통운에서 들이닥쳐가지고 저거 실는 이런 작업을 해요. 목록 작업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자료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운송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가격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오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 가격을 얼마로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판단이 가격이 중요하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세관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가격을 써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액수를 전부 다운시켜가지고 세관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무슨 서류, 뭐 고소 뭐 이런 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오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나중에 어떤 경우에 보험금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 사람아 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무슨 화재나 뭐 어디 없어진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통째로 날아가는데 그게 문제냐고. 그거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한국까지 가져가는 게 문제니까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써요. 근데 쭉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주사자료 가지고 있으면도 하나 갖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후지스카 아키나우한테 이제 승낙을 받거든요. 근데 후지스카 아키나우 선생이 자기가 보지 못한 자료도 있는 거예요. 이 자료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요건 나중에 뭐 이런 자료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빠져나왔어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리스트 작업은 리스트 작업대로 하고 또 별도로 날 잡아서 과천시장하고 같이 이제 인수를 받으러 그 인수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를 같이 건너가가지고 호텔에서 하나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인수 조인식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걸 합니다. 그다음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당시에 가운데 후지스카 아키나하고 여인국천 시장하고 거기서 이제 조인을 하죠. 조인을 하는데 이 조인을 하고 다 끝나고 기분 좋게 술 한잔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다니면서 후지스카 아키나와 선생이 94살인데 술을 잘해요. 거의 주량이 나하고 같아요. 난 그렇게 뭐 한참 때 나이 꽤 젊었는데. 그리고 이제 꼭 소홍주, 쇼고슈라는 그 술만 그렇게 즐겨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끝나고 호텔에서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호텔에서부터 택시로 한 30분 정도 떨어지는 데가 내림하고 자택이 있는데 택시를 타가지고 내가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대문 안에 들어가는 거 보고 나는 돌아와서 호텔에서 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나와야 되니까 도쿄 시내로 나와야 되니까 아침에 한 10시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2번, 3번, 4번, 10분, 15분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 조카 딸이 구니다치 시라는 데 사는데
조카딸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박근홍 선생이 전화를 안 받는데 혹시 그 시간에 갈 데가 없네요. 그러면서 왜 좀 감이 있잖아요. 그 조카딸도 좀 말이 좀 떨리더라고. 그래서 그럼 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집 상황이 어떠냐면 아침에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대문은 이제 보통 잠그질 않으니까 대문은 반쯤 열리고 들어가니까 현관문이 딱 잠겨 있고 현관문 옆에 거실에 창문이 있는데 카튼이 이렇게 갈아져서 아래가 소파가 이렇게 들여다 보여요. 그래서 아래 들여다 보이는데 불은 켜져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지 않아도 나 할 거 다 하고 이제 나 이제 6월 6일날 죽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 있는 대로 간다고 선언한 사람인데 혹시 무슨 변고가 생긴 거 아닌가 전 그렇게 머리에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가져가는 거는 둘째치고 초상 치르게 생겼구나. 추사자료 가져가는 것도 다 틀렸구나. 당장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 테니까요. 그 생각까지 머무르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써 조카들 보고 빨리 오라고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 집 앞에 입구에 그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코너에 식당이 조그만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네가 가끔씩 가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나하고도 거기서 간단히 하는 식사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 식당 부인한테 가가지고 박근홍 선생 봤냐고 그랬더니 어저께 저녁부터 못 봤다고. 10시가 넘었는데 아침은 틀림없이 거기 나와서 먹을 사람인데 못 봤다고.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식당 주인이 나를 보고 손짓을 하면서 여기 보라고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이 노인네가 지팽이 들고 이러고 오더라고요. 그때 저희 북받치는 감정은요 지금 제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가지고 손을 잡고 오면서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고 나로서 그럴 거 아니에요. 죽은 걸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제 그런 면모가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 패킹 리스트 만드느냐고 자료를 이렇게 할 때 안 봤다고 빼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도쿄대학교에서 자기 아버지 추사 논문 심사 보고서예요. 근데 그거는 못 봤으니까 자기가 봐야 되겠는데 본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최원장한테 이것도 줘야 추사인 보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료를 복사하러 내리막 구청이 있는 데까지 걸어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한 2시간 걸렸는지 꽤 되거든요. 택시로 한 10분 이상 걸리니까 1시간 걸리면 한 2시간 걸리겠죠. 늘 택시 타는데 눈에 지팽이 짚고 거기를 걸어갔다 온 거예요. 왜 걸어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거기 문방구점에 가서 그 졸업 논문, 박사 학위 논문 심사 보고서 복사해가지고 오고 자 이거 됐으니까 너 원본 가져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격적이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우여곡절을 거치고 이제 가져오게 되고 도쿄서 이제 이왕 일 끝났으니 좀 놀다 가자 뭐 이렇게 하고 어차피 그 세관 통과하고 그때까지는 그냥 불안하니까요. 이제 세관 통과됐다 대한통운서 연락받고 잘 됐다. 그러고 났는데 얼마 있다가 그 다음날인가 김포공항에 도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750점을 항공편으로 붙였는데 그래서 이제 출장 날짜가 한 사날 남았는데 못 놀겠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빨리 가야지. 그래서 이제 귀국해가지고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대충 그 일본에서 가져온 그런 그 이야기가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인수기준 협정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18일인데요. 원장님, 고금난 의원님, 이제 잠깐 보세요. 지금 쉴 시간이 돼가지고 원장님도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금년 7월까지도 또 계속이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추사한테 발목 잡혀가지고요. 제가 그냥 계속 거기 매달리고 살고 추사한테 미쳐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 기회가 되니까 뭐 조금 중간중간 걸러뛰면서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1월 18일인가? 아까 18일이 했었나? 16일 하고 이제 귀국을 했거든요. 근데 과천시 우리 김 사장님도 저널리스트거든요. 신문을 하고 그러셨는데 과천에 있는 그 기자들이 도대체 이상하다는 거죠. 최 원장이 몇 번 일본 왔다 갔다 맨날 그러고 다니더니 시장까지 갔다 와. 뭐야 도대체? 뚜껑을 열어. 그래가지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가져온 게 뭔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신문에서 계속 그냥 그 뭔지 그냥 뚜껑을 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거는 이건 저 아키나우 선생하고 이제 3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3가지 약속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서 연구를 계속해달라.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완벽하게 별도로 보관을 해달라. 3번째는 언론에 알려가지고 한일 문화교류 이분들 얘기대로 그분 이야기 그대로 하면 고등한 문화교류라고 한참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렇게 있는데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 신문사로 전화를 해요. 아사히 신문으로. 그래서 아사히 신문 뭐 이런 얘기 딱 들었어요. 근데 감히 아사히 신문에 뭘 전화하는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 노인의 전화기를 탁 쳐가지고 그냥 수화기를 내놓게 했어요. 처음 제가 흥분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걸 그 노인도 나도 뜻밖의 그냥 순간적인 돌발 행동이 나왔고 그분도 그랬거든요. 왜 그래. 그래서 그거 어디 전화하는 거냐. 그러니까 바로 그 고등한 문화 교류를 일본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아사히 신문에 전화를 하겠다. 그래서 아사히 신문에서 이걸 잘 알리겠다.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그걸 파악을 하고 닥치고 큰일 났거든. 그분 뜻이 잘못된 건 아니고 맞단 말이죠. 그런데 아사히 신문에서 알게 되면 이걸 가져가겠느냐. 도쿄대학교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됐지. 그 다음에 그거 가져갈 때 또 이집트 자료가 있어요. 이집트 자료라고 있어요. 아까 거기 나오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가져가지 딴 데를 보내야 된다. 그 중에 이 자료는 누굴 주기로 했다.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있는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도쿄대학교이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분 뜻은 문화교류 알린다는 좋은 뜻이고 그래서 제가 좀 거짓말을 했어요. 아키노 선생도 이 자료가 뭔지 다 모르지 않느냐. 최소한도 추사에 관련된 훌륭한 자료인지는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이 자료가 뭐는 해제 정도는 알아가지고 언론에 공표해야 그 진뜻을 훌륭한 문화 교류라는 것을 언론에서 알고 일본 사람들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에 틀림없이 공표를 할 테니까 교류한다는 거를 신문에 하도록 할 테니 지금은 아니다. 지금 와서 그냥 추사자료 간다. 그럼 내용이 뭔데?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료라는 걸 밝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더 안 걸고 그러면 약속을 해. 나도 약속을 했어요. 하겠다. 아사히 신문을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2월 2일 날 기자들 등산에 과천 그 시청 강당에서 언론에 인터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자료 갖다 쫙 펴놓고 언론에 공개를 하는데 그때 이제 물론 그 지상파 3군데 그 다음에 케이블 중앙지 해서 그때는 사실 그 2006년 2월 2일은 그 9시 메인 뉴스로 그냥 계속 나가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잘 나갔을 때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언론에 공표를 하는데 아까 뒤로 간 거 그 얘기죠. 그때 그 아사히 신문 서울지국에 연락을 했어요. 일본 관련 기사하고 보도자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냈는데 아사히 신문에서는 안 왔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KBS 인터뷰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이것도 KBS 인터뷰한 얘기. 이게 이제 장래 내가 죽어도 참 좋은 추사의 작품이니까 받아주세요. 이렇게 방송에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KBS에서 일본 지국에 시켜가지고 일본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와서 뉴스에 내보낸 거거든요. 뭐 이거 이제 이거는 저 조선일보인데 이상은 그 공수고 갯벌사람이 물건 가져가야 자기는 이걸 다 내주고도 이렇게 흐뭇하게 생각을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다 끝이 났는데 2월 2일 날 아까 유홍준 청장 얘기를 했잖아요. 유홍준 청장에도 이제 그동안에 했으니까 그동안에 중간중간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인수하는 과정을 다 얘기했죠. 그러고 이제 2월 2일 날 공개를 한다. 인터뷰 한다. 용준 청장 와라. 그렇게 이제 유 청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용준 교수와 또 상당히 사려가 깊어요. 청장 나 거기 안 갈게. 거기 가면 언론들이 나한테 카메라를 대지 청장 나 미치고요. 그러니까 난 나중에 볼 테니까 청장이 시장을 그냥 해. 아마 그러는 게 될 거예요. 자기가 하면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이 인터뷰장에서.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고마운데 그때 공교롭게 현대미술관에서 백남준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거 세팅하는 거고 시작하는 건지 그게 있어서 옆쪽에 현대미술관에 와 있었어요. 용준 문화재 청장이. 그래서 이제 언론 인터뷰 다 끝나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1시 반인가 바로 그냥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쭉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감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용준 청장이 그 완당병전 베스트셀러가 있지만 그런 그 얘기는 그만두고라도 완당병전이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인데 그때 이걸 보고서는 완당병전 자기가 폐간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가져온 자료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완당병전 쓰는 게 맞다. 근데 이걸 다 언제 공부하느냐. 그 진품 명품 김영복 씨 보고는 그 사람이 이제 호가 단잠이에요. 단잠 이거 언제 다 공부해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부터 추사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둘이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완당병전을 그만하겠다고 그러면 자기 결단을 그때 비추더라고요. 그러고선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나 있는 앞에서 전화를 하는데 그때 지금 잊어버렸네. 정동채 장관인지 누구한테 국무총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과천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후지스카 아키나오 선생한테 훈장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훈장 수여가 일사천리로 훈장을 주게 돼요. 아키나오 선생한테.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됐다고 해서 이제 중간에 내가 역할을 하니까 아키나오 선생을 한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몸이 아파서 못 온다고. 그 문제 편지 보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주 재미있는 건 아니고 자기 몸 표현을 그렇게 해요. 숨이 차고 해소병 그다음에 강력이 부족하고 이제 원래 가리겠네. 그런데 정신을 아주 그냥 치거려요. 그런 얘기 이제 하면서 이제 그래서 훈장을 해서 초청한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도저히 한국에 갈 수가 없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조카딸 코마다 가즈코라는 부인인데 코마다 가즈코를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저씨 병수발 때문에 한국에 갈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이미 점점 더 약화돼가지고 그때 1월 16일 날 기준 끝난 다음에 6월 6일 날 자기는 죽겠다고 그랬거든요. 왜 6월 6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6월 6일 날 죽었대요.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마누라한테 6월 6일 날 자기가 죽겠다. 근데 실제로 그거 다 기준 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내가
자주 일본을 왔다 갔다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 후속 작업이 많이 있는데 좀 많은 작업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본 대사가 대신 주는 걸로 하고 이제 내가 다시 또 일본을 가요. 일본을 가가지고 조금 요 뒤에 여기 이제 저쪽에 나중일 대사 그다음에 가운데 쿠마다 가츠코 조카사예요. 그 집에서부터 내리막구에서부터 도쿄 시내 대사관까지 와야 되는데 택시로 타려고 하는데 이미 산소호흡기 꽂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병이 많이 악화됐거든요. 상당히 뭐 긴 얘기는 못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조카 딸을 데리고 와서 대사관에서 대신 전수를 받고 그리고 다시 가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산소호흡기 꽂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훈장을 몸에다 걸어주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순간적으로 포착이 안 되는데 웃으면서 숨이 차서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이게 한국 정부에서 준 대통령이 준 훈장이냐고 그러면서 보람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훈장을 주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이미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또 이제 끔찍한 일이 하나 또 생기는데 훈장을 대신 걸어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고 그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는 과천문화원장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국제학술회의 초청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한국은 없이 없는 거예요. 이미 본인도 못 간다 그러고 미리 논문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내와서 난 이걸로 끝나고 책이나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을 다시 주면서 그러면 영상으로 학술 발표해야지 이 논문을 읽어달라고. 그냥 나 숨차서 못 읽어. 숨차서 못 읽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주면서 그러면 이렇게 붙잡고 제목만 읽어달라. 그것만 딱 따고 그러고 그냥 영상으로 그렇게 하고 대신하겠다. 그러고 논문집 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참 그래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들어놓아가지고 그 마이크를 대주니까 논문 제목을 읽는데 그 논문을 끝까지 다 읽었어요. 끝까지 다. 난 제목만 읽기로 양해를 하고 했는데 끝까지 다 하고 이렇게 숨차고 그러더니 그냥 기절. 그래서 아까 먼저도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일 욕심 때문에 그냥 그 가슴이 펄펄 뛰는. 그래서 이제 그 조카딸과 같이 냉수를 갖다가 이렇게 먹이고 팔다리 주물르고 한 20분 정도를. 그런데 왜 그때 조카딸이 그 119를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계속 주물르는데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하니까 한숨을 쉬고 깨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비를 넘겼어요. 그 고비를. 그래서 이제 훈장 수여를 하고 그 고비를 넘겼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조금 이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1월 18일이라네요. 근데 그 전화를 하고 점점 그 전화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전화 통화도 안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6월 달로 접어들었는데 6월 초부터 거의 이제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지금 산소되고 위도 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아까 얘기한 쿠마다 가즈코하고만 통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있다가 점점 통화도 안 되고 점점 심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6월 6일이 이제 D-Day 아니에요. 그래서 6월 6일 보니까 상당히 나빠졌는데 그래도 고비를 느꼈어요. 그런데 거의 뭐 점점 악화되고 그래서
지금 기억으로는 7월 2일이 일요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또 도쿄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도쿄 시내에 있는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일이 있으면 내가 병원에 이렇게 가니까 물론 옆에서 조카딸이 시중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가워가지고 이러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분도 못 남기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최대한 말을 못하고 한 2번, 서너 번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내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 손을 꼭 쥐면서 더 있다 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래. 근데 여기 지금 잡고 있는 거는 한국에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그래가지고 성북구에 있는 어떤 어린이들 학생들이 아키나 할아버지 고마워요 이러면서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 편지를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옆에서 갖다 주고 이거 편지 갖다 보여주고 그런 거죠. 그걸 읽고서는 그렇게 이제 이러다가 이 한 장을 다 못 읽고 또 중단하고 또 못 읽고 중단하고 그런 이제 시간을 보지. 요게 이제 2006년 5월 29일 날 쓴 편지를 그 조카딸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설명을 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그걸 보내게 되는데 7월 2일 날 갔다 왔는데 7월 3일부터 더 안 되고 조카딸도 통화가 힘들어져요. 근데 7월 4일 날 아예 조카딸하고 통화가 안 되고 저녁 밤에 통화가 됐는데 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카딸이 병원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때 이제 부탁을 했거든. 내가 가겠다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근데 일본 뭐 비행기 타고 잠깐 가니까 당일치기 갔다 오니까 그런데 아저씨가 아무데도 연락하지 말고 최 원장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데 네가 알아서 나를 처리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오지도 말라 그러고 바로 연락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우리하고 이제 그 장례 문화가 다르잖아요. 화장을 해가지고 그 화장한 유교를 이 고마다 가습고 조카딸이 자기 집에 그 여자가 혼자 살아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대만으로 유학을 가고 혼자 사는데 자기 집에 이렇게 하고 향불을 펴놓는데 20며칠인가 20며칠 집에서 유골을 그 거실에서 향을 피우고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가정묘지에 앉아. 이게 후지스카 집안의 가족묘지예요. 하기야마라는 데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잠들어 있는 겁니다. 후지스카 아키나오 선생이. 아들은 없었어요? 아키나오 선생은?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자기 누이 동생의 딸이 코마다 가즈코예요. 이게 후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뒷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2750점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 나 죽은 다음에 최 원장한테 나 줘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별도로 그것도 이것도 웃기는 소리예요. 나머지 자료도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중요한 자료가 많이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2750점 말고도. 근데 마저 가져와야 되는데 조카딸 보고 내가 걔한테 얘기해서 너 다 가져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조카딸이 뭐 저거다고 나한테 연락 오겠냐 이렇게 자꾸 이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써달라고 저 종이 대신 빈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도 참 날 보고 왜 그러냐고 왜 그게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행정 절차상 이런 게 있어야 내가
출장도 오고 다 그러는 거지. 그냥 되는 거 아니까 그런 뜻으로 써달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죠 뭐.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2월 20일에 이렇게 해서 관련된 모든 것을 과천문화원에 다 기증했다. 앞으로 김정희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면 줘라. 그리고 여기 양장본은 아끼나고 죽은 다음에 과천문화원에 기증해라. 이 사항을 쌍방에 합의해가지고 협의서를 쓴다. 그래가지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건 받아가지고 있었지만 세주 식사할 때 그 코마다 가스코 족같다라고 아키나오 선생하고 나하고 세주 식사할 때 이거를 내가 딱 꺼내비면서 아키나오 썼지만 족같다한테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아저씨가 이거 써줬어. 나중에. 근데 돌아가시지 말아야지. 내가 돌아가시 살 때 가져갈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서 이러면서 확인을 시킨 거예요. 족같다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그거 써봤고 그러고서 이제 2차로 인수로 가는데 이게 좀 사진이 좀 어때요? 좀 화상이 좋지 않은데 아는 사람 안 해요? 지금 김기세 부시장이에요. 그때 이제 2차 인수하러 갈 때 아주 더운 때인데 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뭐 같이 간 사람이 뭐 그냥 그런 거 같이 하는데 이 사진을 뭐 며칠 전에 과천시 부시장 왔다고 해서 그때 문화 담당 과장을 하면서 그 공로를 많이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마 과천 부시장 왔지 뭐 열심히 했으니까 추사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김기세 그 부시장이 이제 그때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고요. 그 이제 그런 다음에 그 아키나와한테 자료를 다 받았다고 확인서를 받고 거의 편지 주고받은 거 메모장 그 책상에서 광고지나 메모한 거 이런 거 거의 모든 걸 다 그냥 나중에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 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국제 학술대회 이제 이 낭독하는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사서거 15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2006년 가을에 학술대회를 합니다. 약속한 대로 계속해서 추사 관련 사업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이렇게 자료집 같은 걸 계속 만들고 그 다음에 연구서를 발간을 하고 약속대로 이제 추사 그 연구사업을 계속 그 후지스카 치카시 박사가 한 그 사업을 재생해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후지스카 치카시가 도쿄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그것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합니다. 지금도 추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 이만한 자료를 방대한 자료 가지고 이렇게 쓴 논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추사 연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 사업을 계속하고 그 2006년부터 매년 추사 관련 공연을 해왔습니다. 9,000년 이건 2015년도고 이것도 이제 그 영상국으로 해서 추사 공연을 해온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건 작년에 나온 책인데 계속해서 추사 박물관에서 추사 연구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약속을 했다고 했잖아요. 연구 사업 금년까지도 계속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그 보관도 박물관까지 줬으니까 됐지요. 그런데 안 된 게 이제 그 아사히 신문에 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그 2월 2일 날 한데도 안 되는데 나한테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노인네한테 나는 큰 죄를 진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데 내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11년인가 일본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 기준에서 한국에 간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아사히 신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아사히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아사히 신문 2011년 8월 26일자네요. 그러니까 5년 후에 세 가지 약속을 나는 다 지켰다 그러고 지금은 홀가분한 거예요. 아키노 선생한테. 그런데 이제 내가 가져와가지고 한국에서 인터뷰하고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가 와서 인터뷰하고 그럴 때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약탈 문화재냐 아니냐. 우리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러면서 많이 약탈해 갔다 그러고 이때 아사히 신문 기자가 한국에 온 게 이천에서 5층 석탑인가 일본에서는 오크라 호텔인지 어디가 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인수작업을 이천시에서 이천문화원에서 계속 하는데 결국 못 받아오고 문제만 계속 야기가 돼서 문화재 반출, 일본에 있는 문화재 이런 것 때문에 하도 시끄러우니까 아사히 신문에서 이제 나를 인터뷰하고 왔는데 일본의 어떤 교포 신문에 내 기사를 봤대요. 이 기자가. 그래가지고 온 건데 이제 뭐 어떤 과정 같은 거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한국 기자들도 일본 기자도 약탈 문화재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추사사업 한 10여 년 이렇게 하면서 들은 얘기 종합해서 이거 약탈 문화재는 아니고 선의로 가져간 거 선의로 도와준 거다. 그리고 제가요 후지스카 치카시가 경성제국대학교 교수를 할 때 많은 추사 자료를 뭐 끊임없이 인사동에서 사서 쌓았다고 왔다고 해요. 눈에 띄는 대로 나오는 대로. 근데 대학 교수가 돈이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한국에 강원도 춘천의 어떤 부자가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총독 보고 줄을 내야 되는데 친일을 해야지 재산을 지키는데 근데 어떤 인연으로 해서 후지스카 치카시 박사하고 선이 닿아가지고 그분이 추사 자료 산다고 그러면 돈을 그냥 대줬대요. 그러면서 자기 재산 지키고 보시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춘천대학교 교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추적해가지고 좀 자료 달라고 내가 부탁을 해놨는데 그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자료들이 인사동에서 나오면 다시 이거 경주 김씨들한테는 좀 죄송한 거지만 이 보내준대요. 어떤 거 중요한 거 집에서 지키라고 그럼 얼마 있다가 다시 이게 또 시장으로 나오고 그런 일이 있대요. 그런데 세안도 말고는 대작이 일본으로 간 게 없다고 다 가져가지 않고 다 한국에 돌려줬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연구자들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학문적인 자료 연구자료는 다 가져갔고 이제 그런 걸 보고 또 이렇게 선의를 이렇게 돌려주고 이런 걸로 봐서 약탈 문화재 아니라고 난 자신 있게 얘기하겠다. 내 경험으로는 내가 들은 얘기. 그리고 연구자료 조그만 편지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중에 와가지고 24점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지만요. 그래서 기자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그런 것을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아까 추사박물관이죠? 그렇게 해서 다 됐어요. 추사박물관 개관식 때 추사 김정희 선생이 생일 마감한 추사의 고장 과천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추사의 유물과 작품을 한데 모은 추사박물관이 지난 3일 개관됐습니다. 과천에서 본격적인 추사 연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뜻깊은 결실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날 추사박물관 개관식은 여인국 시장과 황순실 시의회의장, 예산군 최승우 군수, 박물관협회 김종규 명예회장 등 우선 이제 내리마구에 있는 돌다마나카라는 그런 아주 초라한 이거 일본 시계 전통 그런 시계 서재에 갔는데 방이 한 3개 정도 개혁하고 되었는데 너무나 한 거니까 틀림이 없죠. 넘어가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요게 그냥 한 8분 정도를 그냥 즉흥적으로 나와서 뭐 얘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박물관 개관식 때 그냥 좀 멘트를 놓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정리가 다 끝나고 박물관 고지 세고 3가지 2011년대 3가지 약속을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할 거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사업은 다 끝나고 말았기 때문에 그 뒷얘기가 이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2006년에 돌아가셔서 그 7월 4일 날 가지는 못했지만 그 뒤에 이제 그 가래 가고 인소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해부터 7월 4일 날이 돌아가신 날 우리 시국에 오면 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서부터 매년 일본에를 다녀서 뭘 하느냐 하면 아침에 새벽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데 가가지고 그분이 평소 좋아하던 소홍주, 쇼코슈를 한 병 사고 안주 조금 사고 그래가지고 묘소에 가고 그동안에 내가 있을 땐 내가 한 거고 내가 이제 그 그만둔다면 지금 나오는 책 1년 동안에 나와 있는 책을 갖다가 그 앞에 쫙 펴놓고 그냥 주절주절 넋두리처럼 술 한잔 따라놓고 아키노 선생 1년 동안에 당신 뜻대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추사박물관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하고 약속한 3가지 약속 중에 2가지는 눈에 보이게 이미 끝난 거고 1가지 약속은 매년 그 뜻대로 이어가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영면하시옵소서. 그리고 술 한잔 따르고 그러고 내가 한 잔 먹고 거기서 보통 이제 7월 4일이면 아주 뜨거울 때요. 그때 그렇게 호국에서 매년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 이분이 살아 계실 때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 가지고 술 한 병 살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후지스카 치카시 박사한테 그 산소에 가서 따서 올리지 그랬더니 남이 안 해. 얘들은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산소에 가서 따르는데 그걸 안 해.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때는 빈손으로 갔거든요. 이분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이 거기 묻혀 있을 때는 매년 가가지고 내가 술 따르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거기서 뭐 한 30분, 1시간 동안 앉아서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1년 동안 이야기를 중얼중얼 하다가 그냥 오고 저녁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분 살아 계실 때 그 묘에 같이 갔던 그런 사진이고요. 그 다음부터 매년 가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마다 가즈코 조카딸이 매번 가면 동행을 하는데 이번에 엊그저께 7월 4일에 갔다 왔는데 7월 4일에 못 나왔어요. 아주 끔찍한 좀 일이 좀 있어요. 이 여자분한테 혼자 이제 독신으로 사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지금은 통화도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쓰면 편지 답장이 오는데 지금 3월 4일에 요 편지가 조금 있다가 있는데 그 편지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현장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매번 7월 4일날 와주는 거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고마다 갔을 거야. 이제 그때는 늘 같이 나와. 이게 재작년 사진이에요. 여자고. 그다음에 이것도 재작년이 그 전에 같이 묘소에 들렸던 그 사진이고 7월 4일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2006년, 2007년에 그 당시에 홍승표 그 당시에 부시장이었었어요. 지금은 뭐 공직에 안 계시지만 그분하고 갔을 때고 그다음에 요거는 김기세 부시장이 이제 과천시에 근무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제 주말에 가니까 옛날 생각해서 한번 갔다 옵시다 그랬더니 9시간 내가지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시간 낸다 그래가지고 같이 김기세 부시장이 그때 같이 갔다 왔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관문초등학교 김득영 교장 선생님이 여기서 임을 해가지고 동경 한국학교 교장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같이 저하고 동행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그 금년에 7월 4일은 거기 후지스카 학교 나온 묘소에 갔다가 오다가 동경 한국학교를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 한국효문화센터에서 그 글짓기 그림 그리 대회 효문화 그 축제를 하는데 동경 한국학교에서 한 200여 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성적이 좋고 그래서 금년에는 7월 4일 날 가가지고 직접 수여하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동경 한국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직접 수여를 하고 학병들을 이렇게
같이 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강의를 좀 하고 강좌를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김득경 교장 선생님이 일본 가면 지금도 좀 많이 좀 동참도 해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 전문가인데 이상모 씨라고 지금 문헌동 사시는데 과천시에 무슨 문화정책 자문도 해주고 그러는 분이에요. 이분들 이제 내가 한번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요거 이제 재작년인가 같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혼자 가기 모르니까 좀 누구나 좀 작곡자 관리심 있는 사람 같이 갔는데, 이게 이제 7월 4일 날 이상구이라는 분인데 아주 경제의 인터넷 뉴스가 있는데 거기에 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다고 한번 가자고 해서 한번 같이 갔다. 이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갔다 와가지고 좀 사람들이 이게 지난 4월 2일 날 고마다 가스꽃 편지예요. 고마다 가스꽃 편지인데 여기 내용은 그래요. 유방암이라고. 그리고 대상포진.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을 수 없고 그랬다고 아주 그냥 냈던 사연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선생이 요 앉은 분이 후시카 치카시 박사가 아마도 경성 제국대학교 있을 때는 아니고 일본 갔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뒤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아들 아키나오 선생이고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 1, 2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 2014년 얘기를 계속하고요. 자